오늘은 무릎 안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숨겨진 주범인 거위발근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이라고 하면 보통 관절염이나 연골판 손상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병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이름도 생소한 거위발근염이며 무릎 안쪽 정강이뼈 상단에 세 가지 근육의 힘줄이 모여 부착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허벅지 앞쪽에서 길게 내려오는 봉공근과 안쪽의 박근, 그리고 뒤쪽 햄스트링의 핵심인 반건양근이 결합하여 정강이뼈에 붙게 되는데, 이 결합된 모양이 마치 거위의 물갈퀴 달린 발 모양과 매우 흡사하다고 해서 거위발근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힘줄들과 뼈 사이에는 마찰을 줄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도와주는 물주머니 형태의 점액낭이 존재하며, 평소 무릎을 자주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면 이 점액낭과 힘줄에 염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거위발근염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가 매우 명확하다는 점인데, 무릎 관절의 정중앙보다는 약간 아래쪽인 안쪽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을 때 뚜렷한 압통이 느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혹은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굽히는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을 때도 묵신거리는 느낌이 지속됩니다. 특히 힘줄 부위는 근육에 비해 혈관 분포가 매우 적어서 한번 염증이 생기면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에 회복되는데 평균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릎의 무리한 사용이며, 평소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혹은 스쿼트처럼 무릎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의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잘못된 보행 습관이나 신체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는 행위가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으며, 신발 밑창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닿는 분들은 이미 거위발근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나 평소 근육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햄스트링이 뻣뻣한 경우에도 거위발근이 뼈에 더 강하게 마찰되면서 부상을 입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당뇨나 대사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변성이 더 쉽게 일어나며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염증이 만성적으로 고착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점도 최근 학계에서 꾸준히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증상들은 무릎 안쪽의 부종과 열감이 대표적인데, 발을 내디딜 때 무릎 주변이 뻣뻣하고 뻐근한 감각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할 때 무릎 안쪽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통증이 단순히 무릎에 머물지 않고 정강이를 타고 발목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하여 다른 신경 문제로 오해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통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면 무릎 주변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고 허벅지 근육이 점차 가늘어지는 약화 현상이 나타나며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위발근염은 다른 질환과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무릎 앞쪽 뚜껑뼈 주변이 아픈 슬개골 근염이나 무릎 바깥쪽이 아픈 장경인대 증후군과는 통증의 위치가 엄연히 다릅니다. 가장 주의해서 살펴야 할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인데,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묵직하고 깊은 통증인 반면, 거위발근염은 피부와 가까운 힘줄과 점액낭의 문제이기에 특정 지점을 건드릴 때 훨씬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릎 안쪽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 중 약 30% 정도가 관절염이 아닌 거위발근염이나 점액낭염을 앓고 있으며, 오인하여 엉뚱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병인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비교해 보아도 연골판 파열은 무릎을 돌리거나 피틀 때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나 어긋나는 느낌이 강한 반면 거의 발건염은 무릎을 쭉 펴는 동작에서 힘줄이 당겨지는 고통이 뚜렷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측 측부 인대 손상과도 비교를 해보아야 하는데 인대 손상은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비틀림에 의해 발생하며 거의 발건염보다 훨씬 위쪽 관절선을 따라 통증이 형성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발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운동 전후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허벅지 안쪽 내전근과 무릎 뒤쪽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 관절이 느끼는 부담은 3kg에서 5kg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체중 관리를 통해 무릎에 실리는 수직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통증이 시작된 단계라면 무릎 안정화 보호대를 착용하여 관절의 불필요한 흔들림을 잡아주고 거의 발건 부위에 집중되는 스트레스를 주변으로 분산시켜 염증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대를 고를 때도 너무 압박이 심한 것보다는 무릎 안쪽 패드가 덧대어져 거의 발건 부위를 부드럽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릎 피로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완치를 위해서는 우선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무릎에 완전한 휴식을 주는 것이며 붓기와 열감이 느껴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하루 3번에서 4번 정도 15분씩 냉찜질을 하여 염증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소염 진통제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거나 물리치료를 통해 혈액순환을 돕게 되며 만성적인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손상된 힘줄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여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보존적 치료만으로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염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프롤로 치료나 DNA 주사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기도 하며 저맥낭의 유착이 심하거나 주변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에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은 염증이 심해진 저맥낭을 절제하거나 엉겨붙은 힘줄 주변을 풀어주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수술 후에도 꾸준한 재활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유도하에 정밀하게 염증 부위만 타격하는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달하여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90% 이상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으니 통증을 무조건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드시는 음식 또한 염증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는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신선한 채소와 베리류 과일을 즐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공급을 위해 콩류와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강력한 항염 특성을 가진 생강이나 강황을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힘줄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C를 매일 일정량 이상 드시는 것은 힘줄의 탄력을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의 비타민 C는 조직 재생에 큰 보탬이 됩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 그리고 당분이 과도한 탄산음료나 술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조직의 회복을 방해하므로 치료 기간 중에는 반드시 멀리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로 거의 발건염이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과 발의 정렬 상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인데 평발이거나 골반이 틀어진 경우 걸을 때마다 거의 발건에 비정상적인 회전력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무릎 치료를 받아도 자꾸 재발한다면 평소 본인의 보행 습관을 점검해보고 골반 교정이나 맞춤형 깔창 등을 통해 신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거의 발건염을 완전히 뿌리 뽑는 비결이 됩니다. 최근 발표된 건강지표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오랫동안 앉아 지내는 생활 방식 때문에 햄스트링이 짧아진 현대인들이 급증하면서
거위 발근염 환자 수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골반폭이 넓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각도가 크기에 남성보다 거위 발근에 가해지는 장력이 강하여 더 각별한 주의와 무릎 주변 근력 강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안장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자세 역시 거위 발근을 갉아먹는 좋지 않은 습관이므로 올바른 피팅과 자세 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평상시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은 거위 발근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늘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자세이므로 반드시 두 발을 지면에 바르게 붙이고 앉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자 가장 복잡한 기계와 같아서 단 하나의 힘줄만 고장 나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며 거위 발근염은 그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다양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관리법을 숙지하신다면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을 넘어 무릎의 수명을 늘리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거위 발근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